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자,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어요. 자, 국내 증시 오늘도 정말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박셀바이오 주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오전 2950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뭐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지 주가도 바닥 구간에서 계속 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좀 이 개인들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외인들과 이제 요 기관들의 물량이 이 개인들의 물량을 좀 이렇게 소화시켜 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결국엔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주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요 21선 요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매수하기 아주 좋은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쭉 이렇게 좀 보자면은 뭐 아직까지 뭐 이 하락 추세를 아예 끝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하락 추세를 끝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돌파하는 이러한 큰 산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요 앞전에 물량을 또 이 개인 물량들을 또 뺏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본전을 주는 요러한 상승 나와줘야 또 주가가 한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좀 비교를 좀 보여드리자면 뭐 카나리아 바이오 영상도 지금 계속 지금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바로 요런 움직임이죠. 요 하락을 끝내고 우상향이 나오는 요 첫 단계에서 요러한 큰 파동이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차트가 바로 이 SK 바이오팜 차트인데, 요걸 좀 또 확대를 이렇게 시켜 보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요 하락 추세가 끝나고 우상향 돌파가 이렇게 나왔죠. 그때 어떤 이러한 큰 파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파동이 나와줘야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좀 비교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박셀바이오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에 이제 두 가지 지금 호재가 찾아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또 두 번째로는 뭐 면역 항암제 쪽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들, 그리고 우리 박셀바이오가 이제 첫 매출이 나오게 될 이 반려동물 쪽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24년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망과 경제 흐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든든한 동지 하나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오늘 이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요 한국 내화 오전에 이제 좀 포착이 됐는데,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600% 이상 달성이 됐다라는 내용이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기사 좀 올라와 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내화 현재 크게 또 급등을 오전에 보여줬어요. 장중 최고 2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가지 못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진짜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하루에 적게는 한 종목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사용을 하시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통해서 예수금을 많이 늘려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드 머니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몇백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 보는 거랑 뭐 몇천만 원 뭐 억 단위로 해서 10% 수익 보는 것과는 뭐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50만 원의 투자금으로 소액이죠.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수익을 쌓으면서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요런 또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 검색식을 받아가시는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상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2023년 마지막 12월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드릴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요 검색식을 나는 사용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정보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뭐 정보방을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다 보내드리니까 종목을 확인하시고 뭘 하시면 돼요? 매매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수익을 열심히 챙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이벤트 지금 계속 이 당첨자 추첨 리스트를 모으고 있습니다. 좀 참여 방법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추첨을 하는 거니까 네, 꼭 좀 당첨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거북이 한돈이에요. 이번 달 말일에 추첨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벤트를 의미 있게 좀 진행을 해 보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 선물로 나는 뭐 이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현금, 뭐 상품권, 뭐 한돈 세트, 뭐 동남아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지를 남겨놨는데, 자,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다 하시면 네, 원하시는 거를 이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나는 다른 게 필요하다. 뭐 5번 해가지고 뭐 영양제 아니면은 뭐 청소기 아니면 뭐 건조기 뭐 세탁기 네, 뭐 문자 남겨주시면 적극 좀 의견을 수집을 해서 참 의미 있는 2023년의 마지막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두 가지 또 이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자, 일단 전날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요 CPI가 이제 예상치를 완전히 하회하는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소폭 하회하는 이러한 또 이제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CPI보다는 좀 영향력이 덜합니다. CPI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다.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이제 미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죠. 테슬라가 또 이제 5% 이상 그 급등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쪽 관련주들이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장 되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내년 이제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 0.25에서 0.5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지금 47%, 0.5에서 0.75 인하한다라는 게 15.1%. 그리고 이게 대박이죠.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겼어요. 0.75에서 최고 1%까지 금리 인하시킬 거다. 요게 지금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5월을 기점으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호재는 요 공매도예요. 우리 바이오 종목 2차 전지 뭐 다 공매도로 엄청나게 피해를 봤던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개인의 아주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 이런 공매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전산화가 빨리 돼야 돼요. 우리나라 진짜 IT 강국인데 뭐 하는 겁니까? 전산화 빨리 돼야 되고 이 상환 기간 정해져야 됩니다.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지금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이 6월 30일 내년까지 진짜 버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근본적인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호재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주식 양도세에 대한 이제 또 한도 상향이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최대 50억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10억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또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식 양도세 이게 뭐 여러분도 대충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연말 되면 이 주식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가지고 대주주들 막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막 주가가 그냥 이유 없이 막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한도가 기존에 10억이었는데 이걸 50억으로 늘려준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거 됐었으면은 또 증시에 큰 호재가 됐겠죠. 네, 하지만 아쉽게도 이거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뭐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박셀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브랜드 평판 뭐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박셀바이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27위 네, 기록을 했어요. 대원제약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콜대원 약국 가서 감기약 이제 사 먹은 콜대원 많이들 사 드시잖아요. 요 대원제약과 거의 비슷한 순위를 기록한 박셀바이오여서 그냥 왠지 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뭐 탑 30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의미 있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박셀바이오 뭐 이거는 좀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자, 이 동물 의약품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을 증대할 것이다. 그리고 유상 증자 최근에 또 진행을 했었죠. 약 뭐 78%로 약간 미달이 되긴 했지만 유상 증자 이후에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가속화시킬 거고 또 이제 권리락 무상 증자도 진행이 또 됐었습니다. 한 주당 0.2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면역 항암제 요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요 이제 파이프라인들과 이제 앞으로 요 요런 것들 그리고 기술 이전 요런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제 포인트고 요 기술 이전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최근에 이제 종근당이 또 노바티스의 1.7조 기술 수출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근당의 또 이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진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죠. 거의 뭐 한 50% 가까이 폭등을 보여주고 지금 또 눌림목을 주는 이러한 지금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과거 사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로 요거예요. 요 기술 수출 요때거든요. 요때. 자 요거를 제가 요 오늘 새로 가져온 또 리포트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요 2020년 6월 당시에 기술 이전 계약 추가로 이제 또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요때부터 얼마가 올랐냐면 12배가 올랐어요. 12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박셀바이오 뭐 전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 기술 이전 수출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게 되면 최소 못해도 몇 배 올라가야 돼요? 5배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멘텀들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열심히 조금씩 조금씩 사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반려동물 쪽 관련해서는 면역 기능 보조제 출시했죠? 출시를 했고 내년에 뭐가 이제 출시가 돼요? 면역 항암제. 이 동물 전용 면역 항암제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전체 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20% 5% 이상이 8살 이후에 높은 확률로 암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반려동물 시장도 점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규모가 점점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령화 시대 그리고 1인 가족 시대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시장도 점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도 보시면 6.2% 성장을 해서 2026년까지 155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시장부터 지금 박셀 바이오가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뭘 하고 있어요? 고형암. 그죠? 고형암이라고 하면은 뭐 난소암, 뭐 췌장암, 간암. 지금 간암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뭐 했어요? 임상 2상, 2A상.
아주 성공적인 결과가 또 나왔잖아요. 100% 완전 관해. 요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박셀바이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투자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요 금리 인하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 바이오주 종목들 이 고금리에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특히나 요런 말씀들도 제가 드렸는데, 자, 이 고금리 피해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또 자동차주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비싼데 대출 끼고 자동차 사기가 겁나죠.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 기관차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 버리니까, 올라가 버리니까 사기가 참 어렵죠. 금리가 비싸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진짜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고금리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사실상 고금리 피해주는 진짜 바이오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자금 조달, 자금 조달 받아야 뭐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할 거 아닙니까? 임상도 하고요. 근데 기존에 뭐 대원제약 같이 뭐 콜대원 팔아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런 회사들은 괜찮지만, 박셀바이오처럼 매출이 이제 막 발생되기 시작하는 이러한 바이오 기업에게는 자금 조달의 가장 큰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유상증자도 있겠지만,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근데 금리가 비싸니까 결국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고금리의 피해를 많이 봤던 게 바로 또 바이오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 이슈로 같이 맞물려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또 바로 이 바이오 ETF, 제가 뭐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그죠? 일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면, 자, 요거에 요거 하락한 요 기간과 횡보한 이 기간이 이제 동이 거의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려 1년 2개월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 횡보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요 매집 끝내고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상승이 나올 시기가 다가왔다. 무려 1년 2개월. 그죠? 내년 총선 맞물리죠. 5월 금리 인하 맞물리고 11월에 미국 대선까지 맞물립니다. 자, 내년에 진짜 이 어떤 바이오 쪽 관련해서 정책들도 쏟아져 나올 또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내년 큰 수익으로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저녁쯤 되셨을 거예요. 네, 가족과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라겠고,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벌레 조심하세요. 빈대 진짜 난립니다. 아시겠죠? 자,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